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검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법원별로, 판사별로. 지금 이제 법원별로 좀 차이가 나죠. 서울은 14종, 수원은 30몇 개, 전주는 50몇 개. 그리고 이제 뭔가 세세한 거 차이 납니다. 기본 줄기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에서 29개를 14개에 줄일 때 판사님이 이제 강의한 겁니다. 현재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번엔 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옛날 걸 꺼내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해생법원의 경우 개인 파산 사건에서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총 29종이 아니라 지금이 14종이죠. 이거는 이제 2020년 2월 1일 전에 이제 그 관제인 간담회에서 이제 시행 전에 관제인들 상대로 판사님이 이제 발표한 겁니다. 제가 이제 2007년부터 파산관제인 했습니다. 이때부터 법원이 엄격 심사, 그렇죠. 관제인을 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격 심사를 한다는 거죠. 천명하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가 방대해졌죠. 이에 따른 영향으로 2012년경 신모델 도입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죠. 신모델 도입, 이것도 제가 우리 시범재판부에서 이제 한번 운영을 해봤죠. 그래서 현재 29종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29종에서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다시 또 줄여서 14종으로 했죠. 법원이 직접 보정명령으로 방대한 소명자를 요구하는 대신에 관제인에게 각종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별로 약 30종이 넘는 거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29종 사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죠. 이것도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 과거 주소 전체, 배부자, 이건 안 내죠. 지금 서울은 배우자, 부모, 자녀, 간단하게 배부자, 이건 안 냅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부모가 상속이 개시됐다,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다, 그 진술이 나올 때 이제 하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좀 나이 드신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혹시 미혼일 때 상속이 개시될 수 있대. 그런 이제 세세하게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및 가족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것도 배부자 거는 빼죠. 지금은 채무자 거만 이것도 5년, 그렇죠. 모든 세목은 똑같고요. 전국적. 채무자와 가족의 차량 등록 원칙적으로 채무자 거만 받습니다. 배부자 건 다 뺍니다. 서울을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과거 차량 등록 원부, 갑구, 을구 모두 포함. 그 다음에 채무자 및 가족의 토지 소유 등록 현황, 이거 다 뺐습니다. 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은 현재 걸만 공시하는 겁니다. 근데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만약에 현재 땅에 있다 그러면 토지가 전국적 관할이니까 다 나올 테고, 과거에 팔았다면 그 판 내용을 조사하면 되니까 굳이 채무자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배부자 거도 그렇고 채무자 거도 서울은 안 내죠. 채무자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것도 내죠. 이거는 뭐 연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연도가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소유 부동산 등기부 냅니다. 보험 관련 서류는 지금도 꼼꼼히 내죠.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플러스 예상 해약 환급금. 그다음에 세무 사실관계 증명 8대 항목 플러스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9개를 내게 돼 있습니다. 9개. 이제 근데 종합소득세를 뭐 신청 안 한 사람은 또 안 내겠죠. 그래서 사실상 8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이거는 예전에 5년치를 봤죠. 지금은 원칙적으로 1년치만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도 보지만 통상 1년에서 한 3년 정도 봅니다. 경매 관련 서류는 다 내죠. 지금도. 경매 처분 시 배당표, 사건별 수불 내역서. 공탁금 출고 증명은 이제는 이거는 법원에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채무자의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지금도 다 내죠.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 외의 서류를 파산관제인에 제출해야 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채무자세법 321조입니다. 필요한 설명을 안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형사처벌도 받죠. 358조에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하려면 관제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산관제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파산관제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상당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봐야 한다. 그렇죠? 문제점. 이와 같은 각종 서류 제출의 부담도 개인 파산 사건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개로 줄였죠, 서울은. 이러한 부담은 세무자가 개인 파산자들이 이용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류 제출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서울처럼 합리적으로 이번에 서울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이 9월 1일부터 바꿨죠. 채무자 위주로 싹 바꿨습니다. 일부 약간 뭐 추가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채무자 위주로 보자. 거기 배우자, 부모, 자녀 있나요? 배우자? 없습니다. 현재 법규상으로 그리고 법원이 마련한 양식상으로도 채무자는 신청 당시 이미 상당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302조, 채무자회생에 관한 규칙 75조, 그렇죠? 72조. 법원이 양식에 따라 신청 시 각종 소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폐지 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 그 다음에 이 소장, 소송 내역. 이거는 소송 조회하라 그랬죠. 제가 소송 조회하면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독촉, 뭐 전자독촉 다 나옵니다. 재산목록 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예금, 통장사본, 보험, 증권. 그렇죠? 증권은 뭐 필요 없죠.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임능력 계약서 플러스 이거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사실 내야 돼요. 이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사실 좀 불충분하죠. 임대차 확정일자 인청서. 왜냐하면 관공서에 등록이 되니 가장 확실하죠. 재산목록 양식에 따라 제출해. 대여금 채권 이거 내는 경우 못 받죠. 사실 소송조회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출금 채권이 있는 경우 잘 제출 안 하죠. 퇴직금 채권도 결국은 잘 제출 안 합니다. 관제인이 이제 해봐야죠. 부동산에 가는 건 속일 수가 없죠. 세목표 과세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기 등록된 거는 뭐 거의 속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산목록상에서 지급불능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이것도 다 내죠. 보증금 수령한 경우 내고요. 재산분할 그렇죠? 이것도 내고. 친족 사망 이거 잘 안 내죠. 상속재산 처분 대가. 재산목록 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배우자, 부모, 자녀 이것도 사실 좀 잘 안 내죠. 배우자 서울에서는 안 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 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수입 종류에 따라 자영수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이거 내게 돼 있죠. 급여 수입, 급여 증명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의 사본, 연금 수급증명서, 생활보 이거 새로 내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가족 동거인족 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급여 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미국에서 연방파산법 제7장 챕터 7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파산 절차 유사를 하죠. 신청한 개인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주요 연방파산 절차 규칙 10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미국은 넘어가죠. 미국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일본도 넘어갈게요. 일본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비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 사건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던 무렵인 2001년기에 서울지방을 사용한 양식위 할 때도 역시 재산 목록상 여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현재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명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재산은 서울에서는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시고 이제 2020년 2월 1일부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울은 14종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사건이 그렇다고 뭐 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